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원정입니다. 요즘 저를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소신대로 얘기하는 거 보기 좋아. 잘한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 그랬어?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하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저를 아끼는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런 격려나 염려의 말만 듣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전화도 문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 번호로 하루에 500통씩 택배를 가장한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나 봅니다. 그 문자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수백 통씩 걸려옵니다. 욕설과 협박성 글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후회하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전 30년 넘게 연기만 해온 배우입니다. 극단 미추에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시작해 영화, 드라마로 영역을 확장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배우는 매 작품마다 다른 인물을 연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형사를, 다음 작품에선 부마적 같은 건달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이 닮아야 놀자란 영화에선 스님을 연기하기 위해 3개월 전부터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다른 스님들과 생활하며 그 인물이 되기 위해 연구하고 정진합니다. 그 영화를 하는 동안 전 승려여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전에 당색을 떠나서 이재명이라는 한 인물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그의 표정과 손짓, 걷는 모습, 평소 얘기할 때와 연설할 때, 토론할 때 말투도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현재의 모습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진정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에 영향을 준 세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은 아시다시피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수학여행으로 아이들이 들떠 있었던 5학년 때 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은 꿈조차 꿀 수 없었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학교 주변의 밭에서 그 또래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일당 200원씩을 챙겨주셨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친구 둘과 1,300원을 벌어 수학여행을 같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기도 했죠. 그 소중한 경험은 훗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과 유치원 건강과일 공급 정책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소년공 시절 만난 학원 원장 선생님입니다.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학원을 그만둬야 했던 이재명에게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학원비를 받지 않겠노라 배려한 분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 대신 공장에 다녀야 했지만 공부를 놓고 싶지 않았던 이재명. 메타작이 있는 공장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걸 안 이재명을 도와주고 독려해준 당시 유일한 어른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외롭게 경선을 통과하며 단일 후보가 되어 여기까지 오면서 자신과 뜻이 다른 분들에게 끊임없이 악수를 청하고 설득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때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한 사람,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판검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당시 인권 변호사 노무현의 영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똑소리 나면서도 따뜻한 이재명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뚝심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의 연설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백하듯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풀어내며 솔직 담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그 연설을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거짓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와 내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도자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에 다니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그의 지적 욕망은 변호사 시절에도 이어졌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용감하게 헤쳐나가며 수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한다면 이유를 들어줘야 하고 해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걸 가장 잘할 사람, 전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치가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주냐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정치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의 우리 BTS와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세계를 주름잡는 K-팝, 기생충, 킹덤, 오징어 게임, 지옥 같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우리의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웹툰과 게임. 단언컨대 우리 문화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 정책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높은 문화 식견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독창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식견이 군사정권에 억눌려 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림에 노래, 순위를 매기고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통제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찍어낸 작품에서 어떻게 예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수 예술조차 성과주의로 무한 경쟁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줄을 세운다면 기생충 같은 사회성 짙은 수작은 시제약조차 못하고 매장되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 종이의 집이라는 OTT 드라마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 방에서 세 개의 콘텐츠를 무한정 즐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지만
내수시장이 비교적 작은 나라의 가장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나라의 위상이 한껏 높아진 이때 기발한 창작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의 노래를 원어로 부르고 영화를 편안하게 보기 위해 한글을 배우게 되면 그 나라 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직접 대화하고 그 문화를 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K문화로 파생되는 새로운 용어를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합니다. 문화 강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가장 수준 높은 의식으로 잘 극복해가며 이제 기회라는 커다란 파도에 올라타 있습니다. 우리에겐 최고의 선장이 필요합니다. 문화 강국 코리아의 꿈. 전 우리 이재명 후보를 선장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한쪽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 개개인을 통합하기 위해 같은 눈높이에서 칭찬하고 응원해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우린 매일 뉴스에서 접합니다. 무대를 지키는 우리 동료 후배들도 그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장 먼저 그분들의 손을 잡을 거라 약속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지키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적인 일에 매달리는 건 모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공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참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뺏어갈 것 같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할까요? 저도 개발, 투기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을 보면 양가 감정이 듭니다. 저렇게 천정부지로 올라도 돼? 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박탈감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저걸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 하는 부러운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네,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개발 좋지요. 이제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발 차이만큼 세금을 내고 국민은 돌려받으면 됩니다. 왜 여기만 개발돼? 하는 말도 사라질 겁니다. 어디든 발전되고 가격이 오르면 모든 국민은 콧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 내는 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같이 경제를 잘 모르고 주식도 부동산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너무나 쉽고 명쾌한 정책입니다. 뺄셈이 아니라 나눗셈입니다. 누구 걸 뺏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불로소득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환급한다. 상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이제 부자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응원할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달려가 함께 기뻐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많이 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입니다. 뉴욕 주지사 시절 루즈벨트는 다수의 혁신적인 공공개혁 프로그램들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반대당은 엄청난 욕을 했고 심지어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라며
공산당이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최고의 주지사란 명성을 얻으며 재선에 성공하고 지사 경험을 발판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극심했던 경제 대공황을 국가 사업으로 극복하고 지금도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행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해받았지만 염려했지만 경험과 실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전 50대 아버지입니다. 20대 딸 둘을 슬하에 두고 있고요. 제 또래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딸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모든 세대를 위한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SNS를 보다가 제가 빵 하고 웃음이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고생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고생한다. 나는 고생하기 싫다. 이재명은 고생시킬란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즐겁게 고생할 사람입니다. 비틀즈를 기억하십니까? 이 대단한 그룹이 데뷔를 하기 위해 음반사를 찾아갔을 때 무참히 거절당했답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수준 낮다고 해석하고 새로운 음악을 시끄럽다고 했답니다. 반항적인 옷차림은 가난한 항구 노동자의 아들들이라 거칠다고 했답니다. 다행히 그들을 알아본 다른 음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시죠? 그 음반사는 그때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쭉 대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틀즈는 20세기 영국 최고의 수출 상품이라 할 정도로 대중문화를 넘어 전 세계 문화 자체를 바꾼 밴드입니다. 우리 BTS가 제2의 비틀즈라는 별명이 붙은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비틀즈를 당시 거절했던 그 담당자는 20세기 최고의 오판이라는 오명을 쓰고 역사의 길이 남아있습니다. 흐름을 선도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 불도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거칠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틀즈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오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려움을 알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봐주십시오. 누가 평화를 지켜 국민을 안전하게 할 사람인지 봐주십시오. 그의 진심을 봐주십시오. 국민이 잘 사는 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려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5년 대통령 역으로 이재명을 캐스팅해 봅시다. 안성맞춤 배역입니다. 분명히 보답할 겁니다. 오늘 아직 사전투표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3월 9일 투표하는 날도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